한 시청자분께서 시드머니를 어떻게 모았는지 팁을 알려달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. 일단 시드머니를 먼저 모아야 할지 바로 투자를 시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, 저 같은 경우는 첫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시드머니를 모으지 않고 처음부터 투자에 몰빵하는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. 이게 먼저 돈을 모은다고 해서 그 후에 투자를 했을 때 뭐 더 안정적이라거나 투자 실력이 느는 게 아니잖아요. 오히려 소액일 때부터 제대로 공부하고 좀 실수도 해가면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잡아나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장기 투자라면 가능한 한 빨리, 가능한 한 오래 보유하는 게 복리적인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니까. 뭐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닌데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? 근데 사실 공부를 안 하고 주식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보다 보면 또 무조건적으로 추천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, 전제 조건이 반드시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. 이 관심을 가지라는 게 내 잔고 변화나 단기적 뉴스에 관심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, 뭐 책은 보기 싫어도 하루에 관련 유튜브 영상 두세 개 정도는 보면서 내면의 대화를 통해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잡아야 돼요. 영상 두세 개 별거 없는데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관심이 없는 상태라면 하루에 하나 억지로 보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면 오히려 주식을 하지 말고 일단 적금으로 모으라고 하는데, 제 채널의 투자 대생 목록이라도 보시고 일단 시작해서 추가적인 공부를 해나가셔도 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이제 돈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. 돈을 빨리 많이 모으는 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. 지출을 줄여서 저축액을 늘리는 방법이랑 내 수익을 늘려서 저축액을 늘리는 법. 일단 두 번째인 이 부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볼 거고, 오늘은 먼저 제가 지출을 줄였던 돈을 아끼는 꿀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. 제가 지금은 연봉이 좀 올랐지만 뭐 180만원, 200만원 받던 시절부터 계속해서 써왔던 방법이에요. 뭐 엄청난 비법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소소한 팁들이니까 그냥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우리가 돈을 아낄 때 좀 고민을 하게 되는 소비에는 꼭 필요한데 가격이 좀 부담되는 소비, 꼭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참으면 되는 사치나 욕심이지만 마음이 끌리는 소비,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. 이제 저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하냐면, 첫 번째로 꼭 필요한 건데 좀 가격이 부담되는 소비 같은 경우는 할부를 이용합니다. 이 보편적으로 할부에 대한 인식이 좀 좋지는 않죠. 당연히 심각하게 부담되지 않는 선이라면 최대한 일시불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. 이제 간혹 마트에 가다 보면은 단순히 10몇만 원 정도 그 장본 걸 가지고 이렇게 할부로 결제하는 분들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, 그런 것들을 할부로 이렇게 쌓는 습관은 굉장히 좋지 않은 소비 습관이죠. 더 불필요한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, 그로 인해서 고정지출이 계속 늘어나니까. 근데 그게 아니라 평소에 그냥 절제를 잘 해오고 있었는데 좀 갑작스럽게 일회성으로 나가야 하는 큰 돈이 있을 때는 적당히 할부를 이용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. 뭐 어차피 이런 경우는 주기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라 그냥 이벤트성 소비니까. 특히나 주식을 하는 분들이라면 큰 돈을 한 번에 내는 것보다 분산시켜서 내 최소한의 매달 저축 금액을 확보해두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. 저는 4년 동안 딱 3번 써봤네요. 자, 다음으로 참으면 되는 사치이지만 좀 마음이 굉장히 끌리는 것들이 있죠. 이거 같은 경우는 할부를 거꾸로 하는 방식으로 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긁어놓고 나눠서 내는 게 아니라 나눠서 모아놓고 산다는 거예요.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, 제 경험상 보통 이런 사치성 소비들은 그 딱 한순간에 삘이 꽂혀서 사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대부분은 참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마음이 식는 경우가 많아요. 막 갑자기 뭔가가 엄청 갖고 싶어서 하루 종일 그것만 막 생각하고 찾아보고, 이러다가 참다가 혹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못 사게 됐는데 몇 달 뒤에 다시 생각해보면 뭐 아예 까먹었거나 안 사길 잘했다 싶었던 것들. 아마 이거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건 돈을 먼저 모아서 사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모으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식거나 다 모았다고 해도 그때 가서 한 번 더 고민하고 더 신중한 소비를 하게 만들어줘요. 힘들게 모은 이 돈으로 이걸 사는 게 맞을지, 그냥 저축을 할지, 또 때마침 주식이 세일 중이다? 그럼 바로 그냥. 저도 올해 연봉이 좀 큰 폭으로 뛰고 나서 갑자기 또 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오르더라고요. 맨날 퇴근하면 SK 엔카 찾아보고 그랬었는데, 근데 막상 차를 사는 과정이 조금 귀찮기도 하고 일단 선수금이라도 모아놓고 사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차량 구매용 적금을 따로 만들어서 모으고 있었는데, 정확히 2달도 안 돼서 마음이 식고 이번 달에 그 적금을 깨서 테슬라에 또 넣었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다 모으고 나서도 그래도 이걸 저축하기보다는 내가 원했던 거를 사고 싶다, 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또 나름대로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 것들은 어차피 지금 참아봤자 나중에는 언젠가 사게 되는 것들이거든요.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, 저처럼 나이가 어린 분들이라면 너무 구두쇠처럼 참으면서 살지는 마세요. 이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아끼는 것보다는 어차피 내가 능력 키워서 나중에 더 벌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. 제가 보는 한 유튜버 분께서 젊은 시절의 경제력으로 아끼고자 하는 그 돈은 능력을 키우면서 나이가 들고 나면 굉장히 별거 아닌 돈인 경우가 많다라는 말을 하셨어요. 뭐 솔직히 그나마
누구나 좀 생각 없이 소비하고 막 살아도 되는 게 20대잖아요. 뭐 나이가 들고 가정이 있을 때보다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나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대신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먼저 모은 다음에 사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. 이야기가 좀 샜는데 다음으로 마지막 팁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, 우리가 살다 보면 꽁돈이 생길 때가 가끔씩 있죠.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, 이런 꽁돈이 생기면 그냥 돌아보지 말고 그 자리에서 전부 저축을 하세요. 물론 세상에 진짜 꽁돈이라는 건 없죠. 아까 앞에서 나열했던 것들도 결국 본인이 노력한 거거나 본인의 인간관계 안에서 나온 것들이니까. 근데 또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면 저축 못 하거든요. 저도 지금 모아놓은 이 돈 중에서 뭐 익절 수익금이나 사업자 지원금, 고졸 장려금 뭐 이런 것부터 소소한 용돈, 생일 선물 이런 게 꽤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. 뭐 일일이 계산은 못 해보겠지만 이런 돈을 당장 꼭 써야 될 곳이 없는데 일단 그냥 놔두고 생각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내 통장 안에 놔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술값이나 소비로 조금씩 나가게 되면서 그냥 묻히게 되거든요. 심지어 꽁돈이라는 합리화를 하면서 비교적 큰 소비도 좀 가볍게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요. 저도 아마 그냥 뒀으면 뭐 꽁돈인데 뭐 어때? 이러면서 그냥 중고차나 뭐 명품 같은 거 사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래서 돈을 모으고자 할 때는 이런 추가적인 수입이 생겨도 그 생기기 전이랑 고정 지출을 똑같이 제한해두고 나머지는 다 저축에 박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마치 애초에 없었던 돈인 것처럼. 그래서 저도 월급이 오르고 나서도 그 월급이 상승한 폭만큼 그대로 추가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돈을 모으면서 들여놨던 소비 습관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. 내용이 너무 제 기준에 맞춰져서 쓴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지금 댓글로 질문을 받아놓은 게 좀 있는데 제가 전업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천천히 모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